아니, 너 지하철을 탄다면서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 어? 저 사람 저기다 두면 잃어버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한국에 처음 와서 놀라움만 한가득 겪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딸을 보러 온 엘레나입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결혼을 하는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희는 아무래도 아시아는 너무나 생소하죠. 예전에 부부끼리 중국에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지만요. 아직 일본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국이라니요. 한국은 아무래도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고생을 많이 할까봐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한국 전쟁을 참전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은 되었는데 저도 아직도 아버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떠올라요. 한국에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요. 아버님은 전쟁을 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평생을 다리를 절뚝이면서 사셨죠.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셨어요. 전쟁을 하면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셨었나 봐요. 부산에는 뭐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뭘 하셨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아마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손녀와 하실 이야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한국에 대해 별로 기억이 좋지 않으세요. 일단 아버님이 한국전쟁에서 다치시기도 했고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자주 들으셨으니까요. 그러니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무척 심하시죠. 저나 애아빠도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이고 가난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너무 꺼려졌었고요. 그런데 딸이 한국 남편과 결혼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엄청 걱정했죠. 그렇게 무던한 성격이던 남편도 말렸을 정도였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면서요. 정말 저도 동의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전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우시려고 하시는걸요. TV를 보다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버님도 한국 전쟁 중에 돌아가실 뻔했으니까요. 아버님의 총 맞은 다리를 보며 사신 어머님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딸은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차라리 한국에서 살지 말고 이탈리아에서 살라고 했는데도 도저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물론 한국인 남편이 이탈리아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긴 하죠. 이탈리아어를 모르면 이탈리아에서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얼마 전부터 저희 딸이 한국어를 배울 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할아버지가 한국어 인사와 같이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어릴 적 손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딸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떨어져 지냈는데 가끔 집에 와서 한국 방송도 마구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한국에 가게 될 줄 아예 몰랐죠. 그렇게 몇 달 만에 한국어를 많이 배워두더니 어느새 한국에 놀러 간다며 가서 사귄 게 지금 4위예요. 결혼도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한다고 했으니 더 놀랄 일이죠.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전화를 해서 너무 신나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한국인 남편과 빨리 결혼을 해서 살 거라며 말이죠. 에휴 어떡하겠어요. 딸이 말괄량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더 심했던 걸요. 그렇게 결혼도 아이가 생겼다고 서둘러서 했어요. 사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둘이 좋으면 된 거긴 하죠. 알아서 살면 되니까요. 아이가 생긴 것 때문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봐선 사위로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과연 아기를 잘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가 문제죠. 한국에 살면 아기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랑 병원은 잘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작은 나라에 필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휴 걱정이에요 걱정. 딸이 너무 쿨하고 걱정이 없는 성격이라 더 문제예요. 얘가 이탈리아에서도 얼마나 소매치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사준 좋은 지갑도 통째로 잃어버리고요.
가방도 어디다가 두고 왔는지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문손잡이를 통째로 교환했었던 적도 있다니까요. 핸드폰도 여러 번 바꿨고요. 하여튼 제가 나가면 벌어오는 것보다 날리고 오는 게 더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요.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잘못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이러한 걱정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갔죠. 얘네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해서 안 갈 수가 있어야죠. 제 남편과 같이 가려 했는데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은 못 간다고 했으니까요.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같이 가기로 하고 혼자 길을 떠났죠. 비행기에서는 잠을 많이 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많이 졸리더라고요. 저녁 때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사위와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딸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한국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라서 반신반의를 했죠. 무슨 사우나를 가서 같이 음료도 먹고 놀자고도 하면서 딸이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함께 음식점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위가 어느새 이탈리아어를 조금 배웠는지 저한테 말도 걸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식당가를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벌써 7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도 상점들이 전부 불이 켜져 있었고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뭔가 싶었죠. 제가 알던 한국이랑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너무 밝고 세련된 디자인의 간판들과 음식점에 가득한 사람들에 너무 놀랐어요. 날이 약간 추웠는데도 얇은 옷차림의 사람들도 신기했죠. 딸은 저를 끌고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한국식으로 양념해서 구워 먹는 스테이크 같은 거라면서요. 직접 구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식탁에서 구워 먹는데 너무 신기했죠. 먹어보니 스테이크와 같은 느낌도 나면서 맛도 좋더라고요. 사위가 직접 구워주기도 하고 저에게 구운 고기를 주기도 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직접 썰어 먹는 것이 아닌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 위에 올려주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죠. 한국의 식문화는 굉장히 먹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스프같이 있던 된장국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먹다 보니 살짝 스파이시하면서도 달콤하다는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 먹어본 적이 없던 맛이었죠. 도대체 뭐로 만들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위는 냉면을 대접하고 싶다면서 냉면도 시켜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갈비를 먹으면서 냉면을 먹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리고 얼음이 들어있는 면이 나왔죠. 노란색의 무언가가 그릇 안에 묻어 있었는데 사위는 그걸 제거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정말 코가 아플 거라고요. 국물을 마셔보니 시원한 음료수와 같았어요. 그러한 국물에 면과 계란도 같이 먹으니 너무 새로웠어요. 저희는 그렇게 밥을 먹고 카페에 들렀어요. 한국에서 마셔보니 커피는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유럽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조금 연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옆 테이블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간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바로 이걸 누군가가 가져갈 텐데 어쩌나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있었죠. 1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제 딸과 사위에게 얼른 말을 했어요. 저거 두고 간 사람들이 분명 잃어버릴 텐데 우리가 맡아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사위와 딸은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사람들이 두고 간 차키를 가리켰어요. 세상에나 차키까지 두고 간다면 차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몹시 놀랐죠. 여기서는 두고 가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면서요. 이 카페는 특별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자리를 맡아두기도 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고가의 물건들을 두고 다니는데 어떻게 안 잃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실제로 5분은 지나서 나타난 사람들은 태연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더라고요. 그 사이에 커피를 받아오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너는 절대로 물건을 함부로 두고 다니지 말라고 딸에게 충고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것은 맞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저러면 1분은커녕 10초 만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카페의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한국어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경찰이 오는 것으로 보아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정말 그러면 그렇지 안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요. 딸이나 사위나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물건들이 안 없어지고 배겨요. 뭔 이해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말이죠. 결국 저 사달이 났잖아요. 저 사람도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갑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딸도 이제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았어도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혼내줬죠.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에게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더니 지갑을 찾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카페에 지갑을 다시 들고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렸었고 바로 옆에 파출소에 누군가가 주워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희 딸과 사위는 다시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말해줬어요. 한국은 이런 나라라고요. 없어진 물건, 심지어 돈이 든 지갑까지도 찾아주는 나라라면서 얼마나 칭찬하던지요. 그래요. 저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양심은 있는 나라구나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저희 딸은 아무리 치안이 안전해도 물건을 함부로 두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카페를 막 나서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가 회사에 일이 생겼다면서 회사에 가야 한다고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사위의 직업은 공무원인데 비상근무라는 것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는 정말 아까보다 많은 눈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집에 가나 싶었는데 딸은 자연스럽게 지하철로 향하더라고요. 지하철역은 카페 근처에 있었고요. 지하철은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도 너무 불안했던 것이 있었죠. 딸의 가방이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이었던 거예요. 저런 가방에 지갑도 넣고 아이패드도 넣고 다니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탈리아였다면 멀쩡하던 핸드백도 칼로 찢어서 훔쳐간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딸에게 가방을 꼭 안고 있으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도통 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만주빵이 맛있다면서 그걸 사서 먹자고 하며 참 태연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덜렁덜렁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던지요. 딸은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에서의 소매치기처럼 그런 범죄가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몸이 꽉 끼는 지하철을 타고서도 다들 태연하게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지갑도 가져다 주는데 가방을 열고 훔쳐갈 리는 없죠. 그렇게 역 근처에 있는 딸의 집에 도착했어요. 한국은 역 근처에 무언가가 많아서 이곳이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느꼈어요. 역 근처에 집이 있으니 멀리 다녀와도 금방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오늘 한국에서의 경험은 참 신기한 경험이었죠. 내일은 딸이 함께 사우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우나 체험을 하면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한국에 대해 무언가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기존까지 알고 지내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무너지고 있고요. 딸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알겠어요. 덜렁거리는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고 지낼 텐데 안심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한국에 자주 와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았던 나라는 도대체 뭐죠? 그냥 국적을 포기할래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여기 고국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샤오팅입니다. 저는 이번에 큰 충격을 받고 반쯤 정신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이상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깨달음을 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한국 여행을 갔던 것이 이러한 깨달음의 원인이 되죠. 불과 작년 여름이니 1년도 채 되질 않았네요. 저희는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해외 경험이 많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서 설레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가 갔었던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었다고 하는데 저에게 한국은 그나마 가깝고 저렴한 편이라 가는 것이지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 친구의 꿈이 승무원이라서 해외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가끔 만난다고 하는데 전부 중국인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으며 마치 해외가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을 가는 느낌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친구가 가보자고 해서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 가면 중국말도 잘 통할 거라는 친구의 호언장담에 흔쾌히 수락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공항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는 직원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었더니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었고 식당에서도 중국어로 주문을 하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직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다니요. 저는 친구에게 약간의 화를 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국에서는 중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나라이지 않냐고. 친구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여행지를 어떻게 다녔었고 한국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친구라고 무조건 믿은 게 바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여행을 다녔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녔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가 갔던 미국과 캐나다는 가족의 지인이 있는 차이나타운에서만 있었던 것이고 일본은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현지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의 수준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의 말만 믿고 한국에 온 제가 바보이죠. 친구는 분명히 중국에서 봤었던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전부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똑똑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만났던 한국인은 한국어를 할 줄 알던 중국의 조선족이었고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모종의 이유로 중국에 살게 된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족은 중국인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국적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안내소를 찾아갔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다행히도 중국어를 잘하시는 안내원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는지와 중국인을 위한 교통편이나 혜택을 물어보았죠. 그분은 살짝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고 교통도 대중교통을 타면 되고 특히 지하철에서는 중국어 안내가 나오기는 하니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에게 번역기 어플을 설치하고 그곳에 말을 하면 한국어로 바꿔져서 나오니 이용해보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어플이 있는 줄도 몰랐고 번역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하다고 모르고 지낸 저희가 잘못된 것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만 지내니 모두가 중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이 될 줄 알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번역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번역기를 켜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실 것도 마시고 먹을 것도 사 먹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떤 역에 내려서 마시던 음료수병을 생각 없이 바닥에 버렸는데 어느 젊은 남성분이 저희에게 무언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잘 모른다고 중국인이라고 중국어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자 일단 번역기를 사용해 보았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다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약간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통념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줍는 미화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니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저희는 편해서 좋고 줍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은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에게 인상을 쓰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가자 쓰레기를 들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실제로 역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보는데 한국의 거리에는 그 흔한 담배꽁초 하나 없었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정말 쓰레기 하나하나가 전부 눈에 띌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 너무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차가 없을 때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달리다가 저를 스치면서 지나간 거예요. 저는 다행히 넘어지기만 하고 다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가방이 차에 부딪혔을 뿐 제 몸에는 차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한국의 승용차 운전자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직접 자신의 차를 태우고 함께 병원에 가주더라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너무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진정시켜 주었죠. 사실 이 정도의 사고는 사고도 아닌데 굳이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분명 운전자가 그냥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 스치는 일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토바이로는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저런 검사를 바로 진행시켜주는데 간호사와 의사가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하냐고 하며 대충 보냈을 거예요. 물론 검사 결과 이상은 하나도 없이 나왔고 자동차 운전자는 미안하다면서 현금을 쥐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희는 그 운전자의 도움으로 목적지인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넓은 호수까지 있어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중국과 비교해 보았는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국에서 살면서 일상이라고 여겼던 일들은 한국에서 전부 범죄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범죄였고 사람을 살짝 치고 가던 길을 가는 것도 뺑소니 범죄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변을 보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요. 음식점마다 재료의 원산지를 써두어서 공개해둔 점도 굉장히 새로운 점이었죠. 물론 개방된 조리대의 모습도 낯설었고요. 중국에서는 2명이 가면 당연히 2인분이 아니라 4인분은 시켜서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을 하거나 남기는 것이 미덕인데 한국에서는 2명이서 4인분은 너무 많다면서 남기지 말고 일단 먹고 나서 더 시키라는 것도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건 중국이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돈은 한 그릇 먹을 돈만 가지고 있는데 친구와 들어가서 많이 시켜야 하는 상황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한국은 음식점에서 먼저 양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는 모습이 새로웠죠. 심지어는 중국과 다르게 어디에서나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데까지 설치된 화장실이 많아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중국도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임에도 남자들 바로 옆에서 화장실 이용을 한 기억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떠올린 것은 내가 정말 중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여행 왔던 한국은 정말 제게 너무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중국이 편하다며 하던 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동안 중국에 살며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부 잘못이라 여기고 있고 모두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사는 지역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이 적응을 잘해서 한국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보다 더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한국에서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어요. 친구는 저한테 계속 그게 무슨 말이냐고 중국이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한국에 며칠 있어 보더니
왜 제가 바뀌었냐고 말하지만 저는 중국이 익숙해서 편한 것뿐이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분명 한국의 환경과 사람들이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한국이 너무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저에게 흐르는 중국인의 피가 있으니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투자이민이라는 것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돈만 주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이 정도야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여권으로 비자가 없이도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일 거예요. 중국의 여권보다 한국의 여권이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국적만 취득한다면 분명 외국을 편하게 왕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국적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신청하는 사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이민을 통한 국적 변경이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투자이민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바뀐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한국에서 유럽이나 해외를 비자 없이 자주 왕래하며 글로벌한 삶을 꿈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인프라도 무척 부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한 제가 잘못한 일이겠지만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 한국 국적을 허무하게 놓쳐버린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길거리를 걸어보는데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담배꽁초도 땅에 밟히고 중간중간에 개똥인지 사람의 변인지 모를 것들이 있었고 위통을 벗고 배를 내놓고 다니는 아저씨들과 제 옆으로 스치면서 달리는 오토바이들까지 한국에 비하면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한국에 다녀온 이후에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중국의 길거리가 꼴도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끔찍한 현장 같았습니다. 대중국이 이런 모습이라니,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범죄로 취급되다니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했습니다. 여기 엄청 급하다고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오세요? 여기 임신 중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긴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4주차이기도 한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이 밀리는 바람에 아이가 먼저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이 신혼여행이 아닌 신혼여행이 되어버렸는데요. 여행을 가서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우선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리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귄 지 5년이 넘었고 최근 각자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도중에 여행을 다니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고 유럽이나 아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다녀올 정도였죠. 하도 여행에 미쳐 있다 보니 많은 돈을 여행에서 사용했어도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었고 저희 모두 집안도 여유로운 편이라서 돈에 부담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신혼여행지는 아시아의 한국이었습니다. 여행으로는 계속 미뤄두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었어요. 일본이 치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치안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일본은 우범 지역이 곳곳에 있어서 밤 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렇다 할 우범 지역도 없고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께 들었던 이야기라서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처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하면서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한테 흘려들었는데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제가 임신 4주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약간 문제였던 거죠.
어쨌든 먼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거대하고 세련된 공항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단언컨대 이 정도의 공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면 한국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공항만큼은 정말 크고 웅장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갖는 첫인상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첫인상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천장의 높이부터 압도적이잖아요. 솔직히 일본을 갔을 때 오사카 근처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갔었는데 무척이나 많이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작고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다고? 와우! 정말 웃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여행의 고단함은 무빙워크에서 편리함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 길고 긴 거리를 서 있기만 해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혁명이에요. 다른 공항에는 이러한 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탔을 때 정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히 사람이 무척 많았는데 자리 한 자리씩 맨 끝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핑크색으로 잘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 자리의 내용을 읽어보니 임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이더라고요. 남편은 환호하면서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 말해주었어요. 이 자리는 2인석이라고요. 저와 제 뱃속의 아기까지 배려해주는 자리라고 하면서 무척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 모두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고 그들이 서 있을지언정 앉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기해했습니다. 아니 사실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 손잡이를 잡고 서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비워두는 이들이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죠.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인성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요.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정치인도 그렇고 그걸 비워두고 있는 국민들도 모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편리하게 호텔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라 천천히 쉬면서 산책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하며 서울에서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바빠 보이긴 했는데 카페에서만큼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모두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느꼈던 것이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었는데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처음 갖게 된 곳은 중국인데 중국에 갔을 때 버스고 지하철이고 카페고 음식점이고 하도 떠들어대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죠. 영어로는 맞다고 예스라고 한마디만 하는데 중국인들은 맞다고 하며 뚜이라는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뚜이 못해도 5번씩은 말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그때 중국의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너무 시끄럽게 전화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미국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정말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너무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같은 아시아인인데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아무튼 저희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서 다음 날에 지하철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하혈까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임신 4주차인 상황이라 저도 남편도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구급대를 불러주셨고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얼른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사실 구급대원들이 하도 빨리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온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바로 저희에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달려갔고 응급실의 빠른 대처와 간단한 진료 이후에 산부인과 의사분께서도 바로 진료를 봐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심하게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서워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분께서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진정시켜 주셨고 다행히 하혈은 멈추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워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하루 종일 계속 누워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저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셨고 의사분께서도 직접 와서 말을 걸어주시면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한국에 다녀왔던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덜 걱정해도 된다고 했던 말이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첨단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고 각종 검사와 문진, 체열이나 간단한 건강 확인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지에 한국 신혼여행에서 한국 병원 체험으로 바꾸어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서 있지도 않았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제가 괜찮을 것 같다고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은 좋지 않다시면서 꼭 주의를 하라고 당부해 주셨기에 한국 여행은 온전히 즐기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편하게 쉬는 위주의 여행으로 바꾸어서 정말 건강식 위주로 식사하며 호텔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고 단지 저와 남편이 놀란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좋지 않은 생각은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의사를 바로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 따랐어야 할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큰일이 생긴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죠. 제가 그동안 너무 뛰어다니기도 하고 임산부 같지 않은 활발함을 보여서 뱃속의 아기가 놀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제가 지나치게 활발하다고 꼭 조심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너무 즐거운 것들로 가득해서 더 방방 뛰었던 것이 화근이 된 모양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뱃속의 아기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더 난리를 쳤던 것을 반성해야죠.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특히 택시를 타고 살짝은 누워서 이동을 했었는데 남편은 한국의 택시들이 모두 현대자동차라고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남편의 친구가 현대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 후에 현대자동차를 사야지 마음을 먹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좋은 차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무조건 산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철없이 자동차 이야기나 하고 있고 정말 너무하네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했고 호텔방에 꼭 누워있으면서 쉬었는데요. 호텔의 전망을 좋은 곳으로 얻은 것에 빛이 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아직 초저녁임에도 야경은 정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구한 호텔은 거의 최고층이라서 한강과 고층 빌딩들도 모두 보이던 곳이었는데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보더라도 정말 최고의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굳이 나가보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면서 오히려 저 덕분에 더 좋은 구경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임신 초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문자 메시지로 도착했습니다. 잠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보내준 내용인데 살짝 감동하기도 했죠. 한국의 병원에서는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거든요. 어떤 분께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실수로 손가락 4개가 잘렸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손가락들을 들고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실제로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손가락을 살릴 거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손가락을 전부 살려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니 그 중에서 저렴한 손가락만 수술하거나 돈이 되는 만큼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늦게라도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저에게 지불된 병원비를 물어보니 정말 상상 이상으로 낮더라고요. 이건 거의 감기 수준의 병원비라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돈만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렴하면서도 정말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분들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를 낳을 무렵 한국에 와서 낳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돈도 훨씬 쌀 것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실제로 알아보니 아이를 낳는 돈도 마찬가지이고 아기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는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올 비행기값만큼은 저렴할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을 위해서 산후조리까지 해준다더라고요. 산후조리 비용도 저렴한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한국에서 산후조리까지 하고 지금처럼 휴양을 하다가 미국에 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진료비가 비싸서 조그마한 병은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앓거나 약만 사다가 먹고 말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대체 미국이 한국보다 좋은 점이 도대체 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봐도 옆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친구의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총에 대해서 안전하니 아이 키우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도 한국의 치안을 그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실제로 치안을 비롯해서 의료 서비스까지 완벽한 나라인데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들도 영어를 잘 사용하는 것 같고 언어에 대한 문제도 적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몸을 조심하고 있고 출산 예정일까지 건강을 최우선으로 주의하고 있죠.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해보아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쉬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하루 일과 중 하나인 요즘이죠. 그리고 보면 볼수록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